자, 좋은 아침입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다 드려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래도 장 전에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또 천천히 조바심 가지지 말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월 8일 목요일, 내 마녀의 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오늘 같은 날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대형주 위주로 얘네들이 만기일에 컨트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만약에 오늘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일단 지수 자체가 파란색이잖아요. 지수 자체가 파란색이니까 투자 심리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침 지수도 안 좋으면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같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 변동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여러분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딱 시작하실 때 나는 오늘 어떻게 포지션을 정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시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플랜을 세우기에는 어제 장이 중요해요. 자,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데이터, 그러니까 지난 데이터를 토대로 앞날을 몇 가지 시나리오 세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해가시죠? 이거 장이 좋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장이 안 좋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이 어떻게라는 것은 매매 포지션이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관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만약에 나는 무조건 오늘 내가 여기 스타트예요. 스타트 지점이고 여기가 이제 엔드 지점이에요. 나는 오늘 요렇게 가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실제 시장은 요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장이에요. 이거는 시나리오고, 빨간색은. 자, 어쨌든 간에 방향을, 큰 틀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좋아요. 모든 것들을 맞닥뜨려가지고 모든 것들을 맞출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마감한다. 뭐 그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접하는 것이 바로 매매라는 것이에요. 매매 투자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 매매는 그렇습니다. 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과거 데이터가 뭐가 중요했냐라는 것을 참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장전 프리뷰 영상입니다. 자, 한번 오늘 장 정리 안 되신 분들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보자. 어제는 이제 미국 증시가 1.29%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뭐 고점에서 좀 무너진 거라서 뭐 싼 고점, 신고가에서 또 조정이 나오는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락을 좀 만들어냈던 이유는 뭐냐면 마소가 3.36, 그리고 애플이 조금 빠졌고 아마존도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좀 빠졌네요. 그럼 메타 플랫폼, 알파벳, 빅테크 종목 위주로 많이 빠졌어요. 굳건하게 유지했던 것은 테슬라네요. 네, 테슬라가 2% 넘게 어제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스닥이 빠짐으로써 조금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변동은 없어요. AMD는 이제 또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고, 빅테크 위주로 빠졌다라고 딱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빅테크가 뭐예요? 일단은 뭐 삼전 하이닉스인데, 삼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갭 하락 시작할 확률이 좀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S&P 500, 그러니까 기술주 위주로 많이 빠져가지고 S&P 500은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S&P 500 구성 지수에도 애플, 마소, 아마존 뭐 들어있긴 합니다만, 버크셔 해스웨이 이런 것들, 그리고 테슬라가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뭐 엑스모빌 유가,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날라나, 유가도 조금 괜찮고, 존슨앤존슨, 모건체이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방어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10분이라는 시간은 장전에 참 내가 정보를 득할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을 재돌파를 하지 않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나 뭐 이런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역시나 같이 하락을 만들어내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뭐 다른 건 없어요. 일단 지금 고가를 많이 돌파를 해놓은 상태고,
뭐 조정을 준다면 오늘 조정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웃긴 게 뭐냐면 어제 코스피에서는 이 3D,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SK, 야, 그 기똥찬 새끼들이죠. 뭐냐? 오늘 이제 그 반도체주 하락 나올 거 미리 알았나봐요. 그 반도체나 빅테크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요렇게 그 2차전지하고 전기차 쪽을 좀 끌어담았어요. 웃기죠, 이거? 네. 코스닥은 또 역시나 저항대를 좀 뚫어내고 그 33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참 웃기죠, 이것도. 이쪽에 거래량 다 죽여놓고 미중 무역 갈등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좀 그 친성향을 보이니까 중국이 보복하겠다는 뉴스가 쫙 깔려 있다가 어제 중국발 뉴스가 나왔죠. 4대 불가론 가짜 뉴스다. 허위 사실이다. 쉽지 않죠? 네, 주식시장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심도 잘 잡고 유연성과 중심에 대한 밸런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밸런싱 이런 식으로 뭐 성향도 있잖아요. 나는 외향적이다, 뭐 감수적이다, 뭐 이런 그 그래프 있잖아요. 유가 거기에서 주식을 할 때는 어느 한쪽이 뛰어난다기보다는 밸런싱이 좋아야 된다. 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밸런싱이 어떨 때는 좀 유연적이고 어떨 때는 좀 저돌적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에코프로의 NNF, 야 멋지죠 얘네들. 네, 이런 식으로 쫙 이제 좀 많이 샀어요. 어제도 2차전지 위주로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오늘 반도체의 하락을 예견했는지 좀 그런 경향이 있고, 마침 테슬라가 좀 올라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자, 일정은 따로 지금 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FOMC 있는 거 말고는 뭐 중국 소비자, 미 소비자 물가지수, 네, 요것도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13일날 요것과 대비해서 이때 아마 금리 결정에 대한 폭이나 동결, 인상, 뭐 인하까지는 조금 확률이 적을 수 있지만 하여튼 13일날 이때 굳이 아니더라도 이때 거의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오늘 로봇주가 조금, 그러면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섹터가 무엇이냐, 반도체가 약세가 예상된다면 로봇 그리고 2차전지 딱 두 가지가 큰 틀이죠. 섹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내렸고 했으니까, 엔비디아도 좀 내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리니까 엔비디아, 마소는 하락했으니 인공지능은 네, 조정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픽처를 딱 그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대로 안 가도 돼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종 개별 종목에 대해서 뭐 상장 이슈나 초과 상장 이슈나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뭐 이런 시비 전환이나 초과 상장 이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무보호는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 외에는 재미가 뭐 체크할 게 크게는 없어요. 하지만 뭐 이런 것들 뭐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 있어요? 이쪽에서? 네, 이런 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장 그 프리뷰를 같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효과 한번 보죠. 이러고 나서도 5분이 남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재밌죠? 네. 시황을 같이 이야기하는 건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마녀공장. 신규 상장주죠. 내 마녀의 날에 마녀공장이 상장한다. 폼 미쳤네요. 네. 자, 폼 미쳤어요. 마녀공장이 내 마녀의 날에 상장을 해버리다니. 유니스는 어제 어제 상한가 가고 나서 이제 갭 떠버리고, 그리고 SM코어 뭐 이런 것들 이제 예상치 관리량 적죠.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채팅상에 뭐 저보고 매매하라고 추천해 주실 종목 있으면 장중에 편하게 쳐주세요. 네. 그리고 딱히 이제 장전 동시효과에는 제가 좀 따라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전 동시효과 땡 하자마자 형성되는 가격을 보고 시장가 매수로 그냥 바로 따라 들어가는 이런 매매는 저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조금 그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미없을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시작하고 나서 하는 상황을 보고 좀 느긋하게, 단타를 치더라도 좀 느긋하게 좀 치는 편입니다. 네, 시가에서 따라 들어가는 건 좀 하지 않아요. 9시 땡 할 때 웬만해서는 진짜 좋은 이슈, 이거는 야 재료적으로 좋은데 요거는 감수하고 들어갈 만하다, 이런 것들은 좀 시장의 그 동시효과의 체계를 좀 받는 편이고. 자, 컴온 시작합니다. 09금원 누버. 자, 이슈 스페셜티 2차전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전체적으로 거래량 없이 좀 횡보 중. 그리고 장은
오늘 딱 시가에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대림 비엔코. 이 새끼들 이베스트 묻은 것 같은데. 보세요. 이베스트 묻어 있죠, 이거. 이베스트. 창고에 바로. 이 동시호가에 이제 말도 안 되게 땡기는 요런 매동 있잖아요, 요거. 이베스트 바로 묻어 있죠? 네, 이베스트 창고 쓰레기인 거 아시죠, 원래? 참, 뜨는 건 좋은데, 뜨면서도 기분 안 좋게 쳐다보는 게 참 이 이베스트 창고인 것 같아요. 대여 플러스도 이베스트 묻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좀만 이따가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누보 한탑, 우크라이나 그 네, 댐 파괴돼가지고 또 뭐 식량 위기 고조 이렇게 키워드를 달고 어제부터 뉴스가 났는데 마침 시장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한탑과 누보 그리고 고려산업은 인버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버스 역할.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한데 그 성장성 있는 산업은 안 가고 이 사료 비료가 이제 인버스 역할을 좀 하는데요. 제가 일단 이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결과물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 네. 결과물은 지금은 좋을 수도 있지만 종가 기준만 딱 봤을 때 종가 기준에는 그리고 뷰노는 또 인공지능 관련주인데요. 네. 아직까지 제가 조금 사고 싶은 종목은 안 나오네요. 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시간에서 올라간 종목들 외에 오늘 지금 2차전지 쪽을 한번 볼까요? 2차전지가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가? 2차전지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가? 자, 백강산업이 지금 회사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그 가성소다 캐파의 확장성, 그것 때문에 연일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화학 최근에 많이 올랐죠. 스페셜티랑 같이 해서 보자. 지오릿 에너지 EM 플러스. 그러니까 완전 초메이저 2차전지가 아니고서야 어제도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이렇다 할 그 영향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양봉 상태에 있는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강하게 방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을 한번 볼까요? 반도체 쪽은 역시나 이제 막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네요. 자, AI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쪽 빠졌고, 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왜 증백으로 바뀌었죠, 이거? 키움증권상에서 증백이 아니었는데. 자, 그리고 미래 반도체 신규 상장주에다가 조금 유통 주식까지 포함하게 되면 시가총액 대비 소형주죠. 그래서 최근에 그 반도체 이슈 때마다 잘 움직였었는데 오늘 확실히 반도체 이슈가 조금 그 수치적으로 빠진 게 있으니까 좀 안 좋은 느낌. 근데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은 몰라요. 이게 지금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아직 판단이 힘듭니다. 만기 때는요, 2시 한 40분부터 갈라져요. 그리고 애플 있잖아요. 애플 그 비전 프로라고 공개했을 때 비전 프로의 그 찬사하는 부분과 찬사하지 않는 부분이 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비전 프로, 애플 비전 프로, 이게 이제 리얼리티 프로라고 이제 VR 헤드셋이죠. 강점, 네, 시선 추적 기능. 이게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너무 반응이 좋다. 너무 반응이 좋다. 단점 뭐겠습니까? 가격, 무게, 배터리, 지속력.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재 세대에서는 약간 휴대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은데 이 가격 단점에 대해서 조금 단점 때문에 장점이 부각이 안 된 기술력보다는 자 요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강점은 기술력이잖아요. 단점은 범용성. 네, 요렇게 딱 그 냉정한 판단이 좀 있어가지고 현재는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는데 현재에서는요. 근데 차후에는 이게 결국에 스타트를 딱 끊었기 때문에 경쟁 구도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그 시선 추적, 아이 트래킹, 눈으로 모든 것을 그 콘솔하고 손의 그 모션으로 그 설정을 해버리는 그런 기술들, 그것들이 조금 시장에서 테마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사료 비료 같은 섹터 있잖아요. 사료 비료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그 사료 비료 이런 것들이 투자 시야를 흐리게 하는 섹터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도 사실 막 이게 주가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지수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근데
시가총액이 다 작잖아요.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올리는 것도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타 투자자들, 트레이더들,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원금 회복 물량들이 이런 인버스 쪽에 모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장이 좋아도 올라갔고 장이 안 좋아도 올라갔던 패턴이 많이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상적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버스 주식이 올라가는 것에 환멸을 조금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인버스 성격을 띠고 있는 주식에 실제로 매매를 했는데 성공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패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포모 현상 느끼고 인버스 주식에 실패를 했는데 그 비중이 월등하게 커버렸어. 그런 다음에 이런 정상적인 상세가 좀 돌아와 버린다.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 극로의 환멸을 좀 느끼고 좀 떠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 공부하시거나 지금 주식 하실 때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매크로적으로 막 힘들고 주식시장 자체가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저도 그렇게 똑같은 관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손실이 크든 적든 이것은 현재 장세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중요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주식을 이어나가는 관점에서는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제가 조금 계속 보는 게, 의도적으로 그냥 항상 이베스트가 만들어내고, 제가 이거를 어제도 제가 적어놨던 건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걸 기록을 해놨었는데 딱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을 보면은 개미들 사지 말라고 온갖 방해 요소를 갖다 붙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장이 어려워서 내가 해나가지 못하겠다라는 그 매크로적으로 모든 것들이 안 좋아가지고 그 시장이 폭락했을 때 2022년과 현재 이 시점하고 비교해서 멘탈이 더 나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그 글자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거래 대금을 매일매일 죽이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별다른 악재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인버스 사료, 히토류, 곡물, 품절주로 종목의 시각을 흐트렸다. 그러니까 개별주 등락, 그러니까 주도주가 딱 숨죽이고 있을 때 개별주 등락을 만들므로써 손실 회복 심리를 유도해서 난이도를 높게 만들었다. 개별주 올라간다고 수익이 다 나는 장세가 아니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개별주로 돈을 벌 확률이 적다. 그러니까 중국을 보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에코프로 16% 오르고 나서 장 딱 마감되니까 사불가론인 거짓이다. 야, 이런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그 행태를 좀 보게 되면은, 이거는 매크로적으로 진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주식시장이 완전 개박살나고 그렇게 돼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나는 이거는 내가 때려주기도 안 된다, 요런 개념을 가지는 시장이 아니라, 요렇게 지금 요런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저점에서 겁나게 이제 때려잡는 거예요. 사고 있는 거예요. 대형주나 중형주 같은 거. 소형주는 뭐 어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오늘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요런 것들 보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가총액 6조로 바뀌었어요. 근데 얘네들 매매 수량 보게 되면 보세요. 외국인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니 경제 보복을 하니,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하니에도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샀어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지금 코까창 현란하게 움직이죠. 시가총액 500억짜리 펌핑 시켜가지고 이게 호재 갖다 붙여가지고 물량을 싹 넘기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더 큰 금액으로 매집은 하지만 요렇게 호가창 만들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가 나오고 호가창 만들어버리게 되면 온갖 세상의 트레이더들 여기 다 모이는 거거든요. 이게 더 쉽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력들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겁은 앞에서 다 주고 뒤에서는 이렇게 다 사고 있다. 이런 게 좀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양전했네요. 삼성전자 양전했는 거 볼까요? 자, 반도체들 올 양전, 하나마이크론 양전. 하나마이크론이 양전해버렸네. 자, 하나마이크론 양전됐고, SNS텍 양전, 서플러스 양전, 대부분 양전했는데 가장 반응이 세게 나온 놈은 하나마이크론이 나와버렸네요. 보자. 얘가 꾸준히 올랐네. 조정 주는 타점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대신에 따라 사주지 말아주세요. 네.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마이크론은 뭘로 갔지? 일단은 아무것도 안 보고 들어갔는데
하나마이크로는 몰래 올라갔어요. 아, 무지성이 무지성이 이래요. 하나마이크론이 올라갔는데 호가창이 좋아서 들어갔어. 근데 왜 갔는지 몰라. 일단 어떤 놈이 올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투자 오케이. 신한투자 창구는 괜찮아요. 네, 괜찮은 창구고 JP모건도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만주가 지금 여기서 제가 34,000주 중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이 조금 경계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호가창이 지금 요렇게 돼 있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배열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는 배열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호가창이 천주 단위로 그냥 이쁘게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지금 호가창 플레이를 했을 때 관점. 근데 이제 이런 2000주짜리 물량, 한 4000주짜리 물량 뭐 이런 것들이 이 가격 유지하면서 뻥뻥뻥 먹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 좀 계속 물량이 이어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손절에 대한 포지션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걸 볼 때 호가창을 창구를 안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저는 이제 창구를 좀 많이 신뢰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신뢰라기보다 많이 참고를 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한 방 쏠까 말까 하는 위치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봉이에요. 분봉. 네, 자 여기 분봉. 분봉이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없이 횡보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나중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 호가창이. 왜냐? 이 만주 단위로 걸려 있는 거. 아까보다 오 예스 베리 굿. 자 세팅. 자 2만주 쳐먹어라. 자 쳐먹고 땡긴다 가자. 자 시원하게 땡기라. 이거까지는 안되지. 이거 뭐 임금이도 안 나오고 이거만 이거. 자 호가창이 2000주라. 2000주 1000주 단위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재미없네. 땡기라. 자 먹어라 내거. 그래. 오 뭐야 이거. 안돼 이거 보여주면 안되는데. 자 이런거 보여주면 안되는데 가져가라 그래. 에이씨 다 팔렸네요. 참 이거 69주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거. 그냥 던져보자. 아이고 1182주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네. 1182주 본전 친다. 본전 치고 나가자. 다른 거 더 갈래. 내가 원하는 무빙이 아니야. 네. 자 스캐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스캐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무지성으로 15만 6천원 먹었어요. 참네 가성비 너무 안 좋다 이거. 자 2억 매수해서 실현손익 네 뭐야 이거 15만 6천원.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이거는 먹은 게 아니에요 사실. 자 무슨 말이죠? 이거는 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간 것 대비 내가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종목에 2억을 때려박았어. 2억을 때려박았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게 재료가 좋고 뭐 뉴스를 검색을 장중에 했고 방송을 안 하는 중에 뉴스 검색을 했고 뭐 이랬으면은 그냥 버틸까 말까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오로지 그냥 유동성 좋고 반도체에서 가장 좋은 놈 그냥 잡아가지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관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땡겨 올려줬다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났겠죠. 그러면 그냥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만원의 수익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서 2억 베팅해서 한 100에서 200 수익 났다. 이거는 뭐냐면 다음 종목 진입시 트레이딩 마이너스 200치 더 버티는 용도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200 수익 났다. 아싸 오늘 잘했네. 요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종목에 베팅할 건데 혹시나 호가창이 들어가가지고 한 200만원 떨어졌으니까 원래라면은 버티기 조금 짜증나는데 200 정도는 더 버틸 수 있겠네. 그래봤자 본전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스캘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무지성 한 개만 더 할까요? 아, 재밌네.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수익이 나면 좋긴 한데 수익이 나서 좋은 것보다는 그냥 들어가도 정신만 잘 차리면은 내가 무지성으로 들어갔지만 무지성 손전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약 2100조 네, 정도,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약 430조 정도 돼요. 자, 이해가시죠 이거? 그런데 그러면은 요거 어림잡아 합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총 2500조예요. 상장 주식만.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3,500조, 한 600조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통틀어서 싸그리 비상장이나 다 때려박아도 애플 시가총액 한 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과거 데이터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식시장이. 과거 데이터 정고점, 과거 데이터 체력, 과거 데이터에 유입되는 메이저들의 힘, 이런 것들을 너무 과거 데이터에만 집중해서 판단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요런 장에서는 손실날 확률이 더 크다. 그냥 주식의 본질은 사서 올라가는 게 주식의 본질이고 사서 내려가는 종목을 베팅하는 것은 본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리빨로 인해서 시장이 한 번 더 내려꽂는다 그러면은 그때 쫄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월 전망은 딱 그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대박차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금리의 영향은 분명히 클 거예요. 연준의 캐나다의 금리를 동결했다가 재상승시키는 기조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촉발시키는 약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계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매일매일 확률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빅테크나 아니면 우리나라 2차전지나 아니면 기술주들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엿됐다. 금리 인상됐으니까 이제 엿됐다. 도망가자. 이런 관점을 가지셔서 뭔가를 인버스를 역으로 베팅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1시간, 2시간이나 했네요 벌써. 시간 왜 이리 잘 가요? 2시간 정도 했는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